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는 교수님께서 주제를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과제를 한다는 식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23살 그때 될 때는 제가 이제 내 작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관심이 가는 대상이 무엇인가 보고 저를 돌아보게 되고 친구들도 돌아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때 제 나이 또래 딱 23살 그 어렸을 때 관심이 가는 게 외모 가꾸는 거, 뭐 패션, 옷사, 쇼핑하는 거 그렇게 그런 것들에 저도 관심이 되게 많이 가고 주변 친구들도 항상 보면은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그 나이 또래 여자애들 다 어디 가면 예쁜 옷 뭐 살 수 있다 막 그런 쇼핑 얘기 그런 것들만 많이 하게 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패션에 관심이 되게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을 과가 홍익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복수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그쪽에 관심이 가니까. 그래서 그때는 패션 쪽에 관심으로 시작돼서 섬유미술을 했는데 홍대 이제 섬유미술과 복수전공 하면서 배운 거는 그 패션 디자인도 하고 디자인적인 면이랑 순수미술, 섬유미술, 순수미술적인 면을 같이 배워요. 그러면서 작품을 이제 디자인도 하면서 옷도 만들고 패션 디자인도 했지만 내 작업 순수 미술을 하는 게 더 좋았어요. 그래서 판화를 할 때도 내가 관심이 가는 이런 쇼윈도우의 모습, 내가 사고 싶은 어떤 물건, 가방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면서 주제가 그때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을 바라보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한 욕망 그런 거를 이제 주제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쇼윈도우의 화려한 모습들을 이제 작업으로 하다가 각각 그 하나하나의 소비재들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가시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기법은 이제 동판화와 실크 스크린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했던 이제 이미지들은 쇼핑백만 등장해서 이런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가 쇼핑하러 막 다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들을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서 그 얼굴은 드러나지 않고 뒷모습만 드러내서 인물은 익명화시키고 그 사물들 쇼핑백 들고 있는 그런 것들만 상표와 이런 거 드러나도록 작업을 했어요. 제가 작품의 동판 기법이랑 실크스크린 기법을 혼합한 이유가 우리 인물들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판 기법으로 찍고 그들이 들고 있는 쇼핑백은 이제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찍음으로써 어떤 허상이나 다 이제 무의미한 것들 그런 욕망 덩어리들 그런 것들 표현하기 위해서 기법을 혼합해서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캔버스에다가도 실크스크린으로 찍기 시작했는데 실크스크린이 주는 느낌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감수성이나 그런 현대 시대에 잘 맞는 기법인 것 같아서 실크스크린을 사용을 했고 소재들은 쇼윈도우에서 이제 욕망 덩어리인 가방이나 그 외에 어떤 병들이 나올 수도 있고 쇼핑백 그런 소비재들이 다 등장을 해서 나오는데 그때 실크스크린 찍을 때는 그 이미지들을 원의 형태로 파편화시켜서 그 욕망에 주는 허상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인물은 익명화시켜서 그 인물의 본질적인 것들이 다 원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제가 항상 다루는 그 내용이나 주제는 이제 다 욕망, 소비문화 이런 쪽으로 되면서 섬유, 염색, 탈색 기법을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 기법은 어차피 형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기법은 데님 탈색을 썼는데 데님의 소재에다가 그 제가 욕망하는 그런 사물, 뭐 매니큐어라든지 화장품이나 그런 열쇠, 뭐 시계 이런 것들을 데님 위에 놓고 탈색이 되는 소재를 스프레이로 뿌려서 그 재료로 시간차를 두면서 뿌리면 그 느낌이 화려한 어떤 쇼윈도의 모습의 조명이 빛나는 느낌? 그런 것들과 비슷한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화려한
그런 불빛의 느낌도 나고 도시의 느낌도 나고 그 소재가 매니큐어이지만 매니큐어가 어떤 도시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 삶과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그거를 부정적으로만 볼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어요. 그 자체가 어떤 개인의 꿈에 욕망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 그게 긍정적인 작용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각자 인지하고 그로 인해서 삶을 더 개선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작품에 좀 그런 시각이 등장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는 파나뿐 아니라 페인팅 유화 작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유화를 다시 예전에 했던 유화를 다시 하게 된 이유는 파나에서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 제가 손으로 직접 그릴 때는 또 가능하니까 같이 혼합해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화 작업을 최근에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파나 실크 스크린을 그만하고 유화를 하는 건 아니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이제 혼합되면서 작품에 공간을 등장시켜야겠다는, 어떤 사물 하나만 등장해서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하늘에 비행기가 떠 있는데 땅이 위에 있는 작품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미지 자체는 꿈에서 제가 봤던 이미지예요. 꿈에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땅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환상적으로 보이면서도 저한테 되게 익숙한 소재고 언뜻 봤을 땐 되게 익숙한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보고 있으면 굉장히 낯선 장면이 돼버리면서 환상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하가 거꾸로 된 이미지를 작업을 조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페인팅 이제 유화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 각자 개인들이 꿈꾸는 꿈의 대상은 다르잖아요. 그 우리의 꿈의 대상이 어떤 물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장소뿐 아니라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파라다이스나 유토피아, 그런 것들,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생각할 때 우리가 평소에 일탈을 하게 되면은 어떤 쾌감이 따르잖아요. 그것처럼 장면에서 제가 보여주는 역설적이고 그런 모순적인 상하가 거꾸로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작은 위반으로서 그 위반들이 가져다주는 그 꿈의 대상 이상향을 맛볼 수 있게, 그런 의도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 우리 삶의 모습 그대로를 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표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도 하면서도 우리 이상향의 진실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것이 다 같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굉장히 저한테 재밌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제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가지 기법을 하진 않고 다양한 기법을 넘나들고 싶어요. 지금 평면에만 국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입체적인 표현도 해서 평면에서 줄 수 없는 느낌을 관객들한테 입체로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기법을 더 배워서 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이유, 어떤 분들은 제가 파나를 전공했는데 뭐 페인팅을 하네? 아니면 왜 섬유를 하냐고 기법에 굉장히 국한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기법 자체는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본질적인 그런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더 다양한 기법을 넘나들고 싶습니다.